안녕하세요.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삼성물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정말 오랜만에 좀 강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6%에서 7%가량 주가가 상승한 모습이었는데 그에 따라서 연기금과 기관의 매집세도 보여줬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 매집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금일 정말 강한 매집세를 보여주었었죠. 자, 그리고 뭐 금융투자부터 보험, 투신 모두 매집하는 모습이고 기관도 강한 매집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동향 자체가 긍정적인 하루였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주가도 강한 상승 모습을 보여준 건 바로 PBR 이슈였습니다. 저 PBR 관련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주면서 삼성물산 같은 이런 종목들 자체가 시장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하루였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면 우라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원자력의 가장 필요한 자원이 우라늄이기 때문에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부터 해서 원전 다양한 부분이 엮여 있지만 원전과 왜 주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선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다소 꺾인 상황인데 자, 이러한 답답한 현 상황에 대해서 이 개인적인 생각,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또 언제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금일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제가 저 PBR 관련된 이슈가 존재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실적적인 부분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은 24년부터 25년 또 26년까지 실적이 모두 우상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5년 이후로는 이와 같은 그런 흐름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을 예상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EPS와 BPS 모두 증가할 전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선은 EPS와 연관이 되어 있는 PER을 보겠습니다. PER이 24년, 25년 그리고 26년까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PER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PBR도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저평가 여부에 계속해서 속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숫자로 보게 되면 EPS가 12,000원부터 15,000원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런 상황에서 BPS 역시 19만 6천원부터 23만 4천원까지 꾸준한 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면서 주당순 자산 가치도 탄탄한 재무구조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업황의 강세가 나와주면 삼성물산 같은 이런 실적이 기반이 된 종목들은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금일 시장 상황 자체가 이 중동발 리스크가 제한이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 혜택을 구체화하면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나와 주었습니다. 이 지난 재무장관 회의죠. 이 밸류 프로그램은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특히 뭐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같은 이 주주 환원을 증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 기업들에게 법인세 혜택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야기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왜 원전을 이야기를 했냐? 결국에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원전 수주에 의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이 밸류업 증진 프로그램인 뭐 자사주 소각이나 매입, 또 배당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이 근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원전과 또 엮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수원이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서 체코와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 루마니아에서 소형 원전 모듈이죠. SMR 사업의 청신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체코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스와 2파전이죠. 현재 이 웨스팅하우스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와 2파전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압도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당연히 해외 원전 수주 가시화가 되고 삼성물산 역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루마니아에서의 SMR 사업도 현재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동향 자체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 삼성물산 역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은 추후 이 변동성이 존재하는 부분이죠.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물산이 앞으로 해외 원전에 따라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자, 이거를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또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부분이 바로 우라늄입니다. 그래서 우라늄과 삼성물산의 주가 상승에 대한 비례 관계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 파란색 선이 우라늄이고 보라색 선이 삼성물산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증가할 때 보라색 선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또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닙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자사주 소각, 또 배당 같은 기업 밸류업,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쨌든 원전과 관련된 모습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차세대 원전인 SMR 시장에 대한 선정, 자, 여기에서 뉴스케일에 7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체코 원전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전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AI 붐을 통해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량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원전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를 해주면서 이 관련된 원전에 대한 혜택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부터 2차전지 AI를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원전을 강조를 하지 않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를 또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뭐 타이완 증시, 일본 증시 모두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줄 확률이 높게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원전을 배제한 아리백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원전을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원전을 배제한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원전 청정 에너지원이 맞죠. 에너지 장관들이 원전에 대한 잠재력을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무탄소 기술을 확대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원전이고, 또 탈원전을 폐기한 이후에 온실가스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가동률을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민주당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은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3년 들어서 가동률이 증가를 했고, 이런 가동률이 바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인데, 체코 원전 수주가 6월 중에 결판이 납니다.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규모 자체가 30조 원이고 또 프랑스와 이파전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 내에서 지위가 좀 강합니다. 유럽 전체 원전 발전량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코도 프랑스의 입지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계약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에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수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이 체코 원전 수주가 가시화되면 삼성물산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우라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분석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23년 후반부터 기업 밸류업 이슈부터 작용을 하면서 초까지 강한 상승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과매수 구간에 대한 이슈 플러스 앞서서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서 저PBR 관련된 모멘텀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 가격적인 구간 자체는 21년 중반대 단기 고점 구간, 그리고 21년 초반대 고점 구간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인 21선에서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주가가 고공행진했던 모습을 보여줬을 때 24년 초반에
다 주봉의 11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보여지고 나서 11선 위에 안착하는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은 언제 일어날 수 있냐? 결국에는 이 정책적인 측면을 봐야 됩니다.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율 싸움을 하고 있고 7월과 8월에 전당대회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정책적인 부분을 강조할 확률이 높다. 이 공통 정책안 자체가 원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정책적인 부분을 강조할 때 원전이 부각될 확률이 높게 되겠죠. 그래서 SMR이라는 미국의 원전 기업이 직접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게 되면 이 삼성물산 역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물산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